자, 버스예요. 네, 45인승 버스입니다. 유성 IC로 갈 거예요. 근데 오른쪽 차가 바짝 붙어요. 예, 들어오지 말고 빵 했어. 위험하다고. 그게 상대차 기분 나빠요. 뒤에서 빵 하는 소리가 좀 들릴 거예요, 나중에. 상대차 저 앞에 보여요. 여기 빠르게 저 앞에 빠르게 여기. 네. 오, 저 차 때문에 예 승객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근데 뒤에서 계속 하이빙 키고 이게 하이빙인가요? 아까 잠깐만요. 여기 이때 깜짝 놀랐고요. 아, 이게 상대 불빛인가요? 뒤에서 하이빔인가요? 하여튼 뒤에서 하이빔 치며 쫓아오는데 빵 하면서요. 뒤에서 하이빔 킨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빵 하면서 하이빔 키면서 쫓아온대요. 빵 소리 들리네요. 예, 빵 소리. 여기서 들리는 것 같죠? 옹 소리. 옹. 아직도 들리네요. 아직도. 이제 안 들리네요. 이제 나는 또 소리 들린다. 자, 여기서 나는 이제 2차로 쭉 가고요. 상대차가 옆으로 왔대요. 예. 저 차인가? 아니야. 저 차 아닐 거야. 내 옆에 있을 거야, 내 옆에. 예, 이때 옆에서 막 창문 열고 욕설하고 그랬대요. 지금 상대차가 하이빙 킨 건가요? 하이빙 킨 상태로 욕설하고 막 그랬다는데요. 자, 여하튼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그런데 2차로에 이 차가 좀 느리게 가네요. 저 차 때문에 1차로 들어갈 거예요. 상대차 먼저 지나갈 겁니다. 네, 이 차예요. 자, 나도 1차로 들어가고 하이빔 두세 번 했어요. 그랬더니 저 차가 지금 보신 거 버스에게 보복운전 1331회인데요 41만 조회 숫자 41만 되고요. 그리고 댓글이 2400개입니다 2426개. 여기에서 그 SD카드 그건 갖다 끄고서 빼야 된대요. 그냥 빼면 훅 날아간대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요. 한부철TV 1331회에서 댓글 보고 많이 속상했습니다. 상대차 뒤에서 계속 하이빔을 때리더라고요. 뒤에서 계속 위협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말고 가라. 그런데요, 댓글 보니까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똑같은 놈이니 뭐니 하면서. 예, 제가 앞차한테 쌍라이트를 2번 켰어요. 두 번인가 3번인가. 제가 계속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아까 뒤에서 날 갖다가 괴롭히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가라. 그런 의도로 쌍라이트를 잠깐 켰는데 근데 저보고 똑같은 놈이래요. 그래서 변호사님 저 정말 속 많이 상했습니다. 1차적으로 유성 IC에서 우회전하는데요. 상대차는 로디우스예요. 로디우스가 바짝 저한테 붙는 거예요. 바짝. 그래서 안 돼, 위험해. 그래서 내가 우회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짝 붙길래 빵 했어요. 크락션 올리지만 크락션을 좀 크게 좀 빵. 네.
나중에 들어보세요. 크락션 울리자마자 그 차 기분이 나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유성 IC 톨게이트를 나왔더니 그 앞에 내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그리고 제가 이제 앞장서서 가는데 계속해서 크락션을 울리고 하이빔 쏘고 막 뒤에서요. 그래서 그냥 저는 무시했어요. 근데 또 옆으로 와서요. 내가 2차로 갔는데 1차로 와서 속도를 맞추면 창문 내리고 막 손가락 욕도 하고요. 그리고 하이빔 킨 상태로 저한테 다가옵니다. 앞에 그랜저가 늦게 가요. 그래서 그랜저를 추월하기 위해서 1차로 간 김에 이제 가! 자꾸 그러지 말고 이제 가! 하이빔 2번 쐈어요. 쏘자마자 제 앞에서 갑자기 급정거렸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가능할까요? 어떤 영상인지 보시겠습니다. 후방 영상 있나요? 상대차가 상향등 키며 계속 쫓아오는 영상 보고 싶어서요. 이게 SD카드 보관하면서 전방 영상만 나와 있고요. 후방은 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상대차에 대해서 특수손괴죄 특수협박으로 조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후방 영상 복구하지 못했어요. 이 사고 보복운전입니까? 보복운전 아닙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그 차가 옆에서 창문 내리고 속도 맞춰갖고 막 손가락으로 딱 욕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쭉 갔어요. 근데 2차로에 차가 좀 느리게 가서 내가 1차 들어가면서 이제 그만하고 가! 그러면서 번쩍번쩍 두세 번 했어요. 그랬더니 보복운전이다. 보복운전 아니다. 투표 시작. 상대편은요. 불박차가 하이빔을 두세 번 키는 것 때문에 눈이 부셔서 브레이크 잡았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보복운전 의사가 전혀 없었다. 번쩍번쩍 하는데 눈 부셔서 브레이크 잡았다. 큰 차 앞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큰일 난다는 거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복운전 아니다는 3%, 보복운전이다 97%. 지속적으로 계속 상향등 키고 있으면 진짜 눈 부셔 번쩍번쩍 두세 번 하면은 좀 신경 쓰이지만 그때서 완전히 뭐가 안 보이는 건 아니죠. 저거는 당연히 보복운전이죠. 급하게 멈췄잖아요. 속도를요. 멈춘 건지 급제동해서 아직 멈추지 않은 건지 그거는 불분명하지만 급감속됐잖아요. 그럼 뒤에 오던 차가 깜짝 놀라죠. 사고까지 이어졌어요. 불박차가 상향등 번쩍 간 거 안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자꾸 뒤에서 번쩍번쩍 하고 막 옆에서 욕하고 그러니까 나도 기분 나빠. 이제 그냥 가. 여기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은 97% 보복운전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나중에 저한테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변호사님, 6월 25일, 이게 작년 사고인데요. 올해 6월 25일에 의정부 지방법원 7호 법정에서 재판이 있대요. 제가 가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방청할 수 있어요. 피의자도 올까요? 이제 피고인이죠, 이제는? 당연히 오죠. 네, 재판부들 오죠. 하도 답답해서 공소장이라 보고 싶어서 요청해서 받아왔습니다. 검사가 보복운전을 기소했어요. 특수손괴, 특수상해죄죠. 사람 다쳤으니까요. 승객들 중에 진짜 한 40명 다친 줄 알았는데 막상 진단서 제출한 사람 12명이래요. 운전자까지 합쳐서요. 그리고요, 영상의 댓글들 보니까 크락션 올린 걸로 쌍방이다. 처음에 그 차 들어올라 때 빵 했으니까 너도 똑같다. 그리고 너는 옆에 왜 못 피했느냐? 고의로 박은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많은데 옆에는 그랜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 피해요. 그리고 오히려 피하다가 더 큰 사고를 이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급제동하다가 중심 잃고서 전복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속상하고 1년 다 되었는데 아직도 결과 없으니 저도 힘들고 답답하네요. 나중에 최종의 결과 꼭 올려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변호사님 고생하세요. 그리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13일 날 판결이 선고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합의 안 됐어요. 1. 무죄 나왔을 거다. 2. 실형 선고됐을 거다. 3. 집행유예다. 4. 벌금이다. 일주일 전에 판결 선고됐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투표 시작. 상대차가 들어올 때는 진짜 그 차 계속 들어오면 빵 할 수 있죠. 놀래잖아요. 거기서 우회전 들어오려고 그렇게 하면은 빵 하죠. 근데 빵 소리가 좀 컸다. 그것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똑같다? 그건 아니죠. 위험하니까 빵 한 건데. 아까 무죄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다시 바꾸셨네요. 무죄는 빵 %, 실형 선고가 42%, 12명 다쳤어요. 집행유예가 33%, 벌금이 25%.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습니다. 특수상해는 징역 1년에 10년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벌금형은 선고될 수가 없습니다. 유죄면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둘 중에 하나예요.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판결문 보여드리죠. 실형 선고돼야 마땅할 것 같은데 참 유죄면은 판결문 우선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은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버스 앞으로 들어오려다가
버스가 빵 하자 거기에 화가 나. 항의하기 위해 톨게이트 지나서 차를 삐딱하게 세워놓고 그래서 진로를 방해했다. 그럼에도 버스가 그대로 그냥 가니까 그냥 가버리니까 뒤에서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리고 그리고 바로 옆에 나란히 붙어서 욕설을 했다. 버스가 앞에 승용차가 천천히 가는 걸 추월하기 위해서 1차로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상향등을 껌뻑거리자 그러자 앞차가 급제동했다. 그래서 다툼은 그 시작이 빵 한 거 처음에 우회전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사고 날 때까지 2분 30초 동안에 발생한 것이다. 승용차의 급제동은 그 전에 버스와 다툼의 연속 선상에서 급제동 직전에 그리고 처음에 자기는 내 뒤에 버스가 있다는 걸 몰랐다 그랬다는 걸 몰랐다. 근데 쭉 연결되어 금방 막 손가락 욕도 하고 막 그냥 쫓아가고 2분 30초 동안 그러면서 사고 날 때 2분 30초인데 근데 그때 버스가 내 뒤에 온 것을 몰랐다? 그건 납득이 안 간다. 그 변명은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상향등을 깜빡거려서 놀래서 급제동 강시를 주장한다. 놀래서 급제동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향등은 1초간 두세 번 정도 깜빡였다. 근데 앞차는 사고 날 때까지 5초 동안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래서 처음에 한 1초 동안 깜빡깜빡 했는데 브레이크는 5초 동안이다. 상향등이 계속된 게 아닌데 상향등 깜빡깜빡 말하는데 5초 동안 계속 브레이크 잡았다. 그냥 깜빡 놀라서 하더라도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브레이크는 5초 동안 밟았다. 그리고 그 검은 차에 그 차에도 동승자 타고 있음에도 막 서슴없이 진로를 방해하거나 욕설을 하고 빵빵하고 우협을 계속했다. 또 이 버스는 여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을 것이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승객들이 타고 있을 것이 예상된다. 충분히. 그래서 앞차 검은 차 운전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내가 그렇게 급제동해서 뒷차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거기서 급제동하면 바로 뒤에 차가 오고 있는데 뒷차가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그 로디우스 운전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97.5km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급제동해서 사고 당시는 15.3km로 감속됐다. 97로 가다가 15km가 됐다는 거예요. 거의 멈추다시피죠. 예, 불과 5초 만에. 피고인 차량과 버스의 간격은 25m 정도였다. 25m 정도 뒤에 차가 오는데 급제동했다. 사회통령상 이와 같이 고속도로 1차로에서 빠르게 달리던 차가 급제동하는 경우 뒷차가 어떻게 피하느냐?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사고 발생 위험성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미필적으로나마 앞차 운전자는 검은 차 운전자는 버스를 충격함으로써 버스 운전자와 버스의 승객들에게 다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상해를 가하겠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다. 충분히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깜빡깜빡해서 눈이 안 보여서 그랬다. 놀래서 그랬다. 그리고 뒷차가 피해갈 수도 있었을 거다. 멈출 수 있었다. 그런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로 변경하려다가 버스가 빵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버스의 진로를 침범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톨게이트 끝에서 기다리고 또 버스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나란히 달리며 버스 운전자를 향해서 욕설을 하다가 버스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자 고속도로 1차로에서 급제동했다. 그래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연속적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리고 사고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버스가 제대로 정지하지 못해 사고 났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버스 운전자의 탓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 실형 선고돼야 되겠죠. 근데 그 뒤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수가 12명에 이르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40여 명 다쳤다 그랬는데 실제로 진단서 낸 분들은 12명이래요. 그 버스 운전자 포함해서요. 버스 승객들. 그리고 저 로디우스 쪽에도 아마 다친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12명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면 합의가 안 됐고 이거 고의사고는 보험 안 돼요. 보복운전은 보험 안 됩니다. 일단 버스의 보험으로 다 처리해줬어요. 버스 승객들. 그게 5천 몇백만 원이래요. 버스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대인환은 됩니다. 대인환. 1인당 한 120만 원 한도? 그러고서 대인환도 되고서 상대차가 해주고 나중에 다시 보상금 청구하죠. 결국은 이제 과실 비율은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저는 앞차 잘못이 한 60, 70% 돼 보이는데요. 그거 보험 하나도 안 돼요. 보복운전은 고의사고이기 때문에. 앞차 운전자가 수천만 원, 5,400만 원이라는 글도 있었고 1억이 넘는다는 글도 있었는데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 전과자 되고 그리고 수천만 원 이제 또
물어내야 되죠. 왜냐면 버스 보험사 물어준 거 구상권 청구하잖아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오히려 피해자들 중에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실형 선고돼야 되는데, 그런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게 벌금 조건이 있지만은 집행유예 그런 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별들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러면 딱 보니까 실형, 앞에는 실형이에요. 실형이면은 실형인데 1년 이상인데 좀 깎아줬을까?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우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예요. 그리고 그 밑에 피고인에 대해서 24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240시간. 그래서 제가 검사한테 찾아가서 항소해달라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바빠서 못하셨대요. 네. 저거는 검사가 항소를 해서 많은 사람 다치게 하고, 아마 판사가 실형을 선고할까 아니면은 집행유예를 할까 고민을 무진장했을 것 같아요.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저 하루에 한 4시간씩 채우나요? 와, 저거 어떻게 채우죠? 사회봉사명령 저것도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사회봉사명령을 안 하잖아요? 농땡이 치고 안 오면은요, 그럼 잡아넣어요, 다시. 집행유예 취소돼요. 그럼 들어가 살아야 돼요. 저게 부담이 엄청 된대요. 이번 사고 다시 한번 포인트만 보죠. 여기서 지금 이 차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쪽으로 실선 구간이요. 부담스럽죠. 여긴 직진이고 여기 직진 차로잖아요. 우회전해야 유성 톨게이트 들어가는데 부담스럽죠. 그럼 빵 할 수 있죠. 예. 빵 소리가 그렇게 좀 길었긴 했지만, 네, 2.5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쫓아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앞차도 놀래요. 앞차도. 승객들이 어머머머머머. 예. 그러고서 계속해서 빵 백고동 소리 들려요. 빵 백고동 소리 계속 들려요. 네.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자, 옆에서 막 욕을 해요. 창문 열고. 그러다가 앞차가 빠지고요. 불박차가 앞차가 느리게 가니까 일사로 들어가서 그냥 빵 번쩍번쩍. 그랬더니 급제동 97에서 15로 2차로 피할 수가 없어요. 2차로는 옆에 가던 승용차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빵 했으니까 똑같다. 뭐 그런 댓글로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들이받은 거 아니냐. 아니 97로 가던 차가 10으로 가는데 버스가 어떻게 멈춰요. 승객들을 타고 있는데 25m 거리에서. 물론 불박차가 그 차 좀 쭉 간 다음에 차로 변경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죠. 근데 그런 점은 잘못됐어요. 그런 점은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했어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아까부터 계속 번쩍번쩍 나는 신경 안 쓰고 그랬는데 옆에서 막 욕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번쩍번쩍. 네. 그러나 너도 똑같습니다 소리 들으신 건 그것은 무척 억울해 하십니다. 또 뭐 댓글에 또 그런 글들이 또 올라올지 몰라요. 근데 댓글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뒤에서 계속 2분 하면 또 번쩍번쩍 빵빵빵빵 하고 저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그러지 말고 그냥 가라. 응? 물론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너도 똑같은 놈이다.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댓글 다실 때 너무 이분이 나이도 어려요. 피해자가 아직 30도 안 되셨어요. 이른 나이에 이 버스 운전하시고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큰 차 앞에 급제동하는 거, 대형 트럭 앞에, 대형 버스 앞에 그렇게 급제동하지 마세요. 큰 차는 빨리 못 멈춰요. 잘못하면은 내 목숨을 건 도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처벌받은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잘못하면 내가 처벌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처벌 못 받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더라도 옆에 가서 빵 한 번 하고 또는 번쩍번쩍 한두 번 하고 그냥 가면 됐지. 큰 차 앞에 급제동 진짜 위험합니다.